우리나라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악의 위기가 약 10일 정도 뒤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될 것 같아 저는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즉, 우리나라의 현지에 있는 돈들이 미국 쪽으로 급격히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저번 주에 영덕 가신다고 했잖아요. 되게 맛있게 먹고 오셨어요? 제가 대게를 되게 맛있게 먹고 오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갔다 오지를 못했어요. 성수기도 아닌데 다들 영덕을 무슨 일로 가셨는지 기차표를 못 구했어요, 제가. 그래서 대게는 제가 다음 달에 먹고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쉬움은 뒤로 하고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오늘은 오랜만에 좀 우울한 얘기 할까 합니다. 역사상 최악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주제로 얘기할까 해요. 저번 영상에서 꽁쳐둔 종목 알려주신 거 상한가 가서 기대하고 왔는데 갑자기 위기가 웬 말이에요? 그러게요. 저도 계속 좋은 것만 얘기 드리고 싶은데 이게 좋은 것만 얘기하기에는 지금 현재 이 상황 자체가 녹록지 않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IMF보다 더 심각한 제2의 금융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투자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 뒤에 숨겨져 있는 기회를 잡고자 한다면 지금의 이 위기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에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나는 좋은 것만 보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외면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꼭이요. 첫 번째, 다가오는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가 어느 시대인가부터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각 국가들이 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서든 억제시키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금리를 올려주고 있죠.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점진적으로 인상이 되고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역시도 점진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쉽게 예시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큐피디님,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뭘 먹죠? 타이레놀이요. 그렇죠. 감기약을 먹죠. 감기약을 먹는 걸 금리를 올린다고 표현을 해볼게요. 즉, 지금은 물가라는 인플레이션의 놈을 잡기 위해서 감기약을 먹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감기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될까요? 다 나을 때까지 먹죠. 그쵸? 근데 아직도 이 물가라는 놈은 이상 수치인 2%에 비교를 해서 여전히 높은 수치인 5에서 6%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감기약을 계속 먹으면서 얘를 낮춰주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감기 증상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감기약을 안 먹다가 하나를 먹었는데 생각보다 이 감기가 호전되지 않자 2개를 먹고 그 다음에 2개로도 안 되니까 3개를 먹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러다 다행히 물가가 이 감기가 점점 그래도 나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기약을 3개를 먹던 거를 2개로 줄이고 1개로 줄이고 이러다가는 안 먹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기대감까지 나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감기약을 먹으면 나오게 되는 부작용이 우리의 인체에 나오게 되죠. 대표적으로 감기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졸려요. 피로하죠. 그리고 때때로는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 이런 부작용의 상황이 나오는 거를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표현을 해볼게요. 경기는 우리의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결국 우리가 감기약을 먹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물가를 잡기 위한 수단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수요를 억제시키는 방법, 둘째는 공급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물가라는 놈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는 수요를 억제시키는 방법, 즉 금리를 올리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공급을 늘려야 되는 방향도 나와줘야 되는데 자, 이 방향을 뭘로 지금 전 세계는 잡고 있느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리쇼어링 정책. 기존에 전 세계 공장이 중국 쪽으로 많이 몰려 있었는데 탈세계화 때문에 얘네들 걸 안 쓸 거야. 그래, 거기까지 좋아. 그러면 그 공급망을 어떻게 할 건데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국으로 데리고 올 거야? 아니면 인도나 다른 동남아 쪽으로 이전시킬 거야? 라고 하는 리쇼어링 정책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 공장을 새로 짓는 게 무슨 금 나와라 뚝딱 하면 1초 만에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급이 단기적으로 높아질 만한 상황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어디에 포커싱을 계속 맞출 수밖에 없느냐? 결국 이 금리를 높이면서 수요를 억제시키면서 물가를 잡는 데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감기약을 계속 오랫동안 복용을 하다 보니까 이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한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느냐? 물가는 물가대로 높고 경기는 경기대로 안 좋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까지 나오게 됩니다. 바로 경기 침체죠. 감기는 감기대로 안 나왔는데 피로는 피로대로 쌓여가지고 아주 그냥 몸이 망신창이에요, 망신창이. 그러면 이게 최악의 위기인 거예요? 아니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악의 위기가 약 10일 정도 뒤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될 것 같아 저는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20일, 22일에 진행되는 미국의 FOMC 회의에서 연준이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인상할 전망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 계속 감기약 먹고 있었잖아요. 안 먹었던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최악의 위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난달 23일 기준금리를 3.5%에서 동결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1년 반 동안 이어져 왔던 금리 인상 행진을 멈춘 것이며 주요국 가운데 가장 이르게 동결한 움직임을 우리나라가 보여줬었는데요. 한은은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 이유로는 물가도 불확실성이 크고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감기약을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이 피로도도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몸에 이런저런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일단은 감기약 먹는 거 살짝 진정하고 내 몸에 있는 이 피로도부터 풀어야 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한번 눈을 돌려본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이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에서 4.75%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에 비해서 약 1.25% 정도 낮은 수치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1.25% 낮은 수치는 이미 2000년 10월 1.5%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금리 역전 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21에서 22일경 미국의 FOMC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또 한 번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한 번 올리는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2번 이상 올리는 빅 스텝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인데 베이비 스텝만 하더라도 격차는 기존 한미 기준금리 최대 역전 폭인 1.5%에 자리 잡을 것이고 만에 하나 빅 스텝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역사상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미 기준금리 역전 폭이 나오게 되면서 1.75% 이상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역전됐었던 시기는 총 3번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99년 6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약 21개월간 이뤄졌었고 이때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거의 반토막 가까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05년 8월에서 2007년 8월 약 25개월간 이뤄졌었는데 이때는 반대로 환율이 하락을 했어요. 사실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높으면 자연적으로 환율이 상승하게 되거든요. 이건 또 왜 그러냐? 큐피디님 만약에 예적금을 들 건데 A라는 은행은 금리를 3% 준대요. B라는 은행은 금리를 5% 준대요. 어디에다가 예적금 할 거예요? 당연히 5% 주는 B 아닐까요? 그쵸? 당연히 더 많은 이자, 금리를 주는 곳을 택해서 돈을 넣겠죠. 근데 심지어 A은행은 3금융권인데 이 B은행은 1금융권이래요. 그러면 더더욱이 B금융권에 넣겠죠. 그게 바로 이 의치입니다. 미국에서는 4.75%의 금리를 준대요. 한국에서는 3.5%의 금리를 준대요. 그냥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근데 가뜩이나 우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축통화인 달러를 갖고 있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여기에 이체를 시켜도 한국에 이체시키는 것보다는 미국에 이체시키는 게 내가 원금을 돌려받는데 더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는
그런 이치로 인해서 미국 기준금리보다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더 높아져 있어야 하는 게 상식적이에요. 지금은 뭐냐?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미국의 그런 기축통화에 의한 사람들의 안전성 인식이 강해서 이쪽으로 돈을 이체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심지어 돈을 더 준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뭐야? 한국에다가 이 예적금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안 하고 미국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즉, 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격차를 벌리면 벌릴수록 우리나라에 있던 국부가 미국으로 향해 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우리나라 원화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달러로 환전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다라는 거는 점점 달러의 가치가 원화의 가치보다 높아지는 걸 의미를 할 테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환율이 높아지는 거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환율은 뭐예요? 원화 대비 달러의 가치이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건 자연스럽게 환율이 높아지는 걸 의미하죠. 근데 왜 2005년 8월에서 2007년 8월 25개월간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았었는데 이때는 왜 환율이 하락을 했나? 이때는 특이하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나쁘지 않았는데 미국의 부동산발 금융 위기로 인해서 미국이 1금융권이긴 한데 얘네 부동산 문제 터졌대. 얘네 안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돈을 넣기보다는 돈은 더 많이 준다고 해도 이쪽이 더 안전할 것 같은데 하면서 그렇게 이동이 많이 안 됐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면서 환율은 그때 당시 하락을 했었고 증시 역시 마찬가지 많이 빠지지 않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 24개월간 진행됐었는데 이때 마찬가지 환율이 급등했었고 코스피 역시 반토막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고 있는 그 네 번째 사례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앞선 사례를 보셨다시피 한번 진행이 되면 20여 개월간 지속이 됐었고, 그리고 미국의 경제 상황이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면 환율은 급등하고 증시는 폭락하게 되는 사례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또 하나 최악의 위기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안 좋은 게 뭐냐? 과거 세 차례 때는 우리나라 경기가 상승 국면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경기가 하강 국면입니다. 특히 무역 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인 경우가 이번이 처음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무역 수지가 무려 12개월 연속 적자인 상황이며 심지어 작년보다 적자가 4배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 즉 경제 체력은 여전히 견고한 상황이죠. 그 말인즉슨 안 그래도 미국이 지금 금리가 더 높은데 우리나라 경기보다 미국의 경기가 더 좋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돈을 이체시킬 게 아니라 이 미국의 돈을 이체시켜야 하는 필연적인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나라의 현지에 있는 돈들이 미국 쪽으로 급격히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채권시장,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채권자금 순유출 규모는 지난해 12월 27억 3천만 달러에 이어 지난 1월에는 52억 9천만 달러까지 확대돼서 한은이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4월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외환위기 순간 IMF 이후 외국인들이 채권 자금에서 빠져나간 그 규모 자체가 이번이 제일 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선물시장 마찬가지 최근 환율이 다시금 1,300원을 돌파하면서 2월 중순부터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의 선물시장을 계속 연이어 매도하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선물시장은 현물시장에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선물시장의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조만간 현물시장, 즉 외국인들이 실질적인 국내 주식을 팔고 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려되고 걱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이 환율의 움직임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계속 각별히 주목해보고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 국가냐?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완제품을 만들어 다시 외국으로 수출해서 판매하는 국가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그 첫 번째 원자재를 수입해오는 과정에서 원자재를 보다 비싼 가격에 사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업 입장에서는 이 원가에 대한 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수가 있겠죠.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 어떤 상황이 나오게 되느냐? 기업이 어떻게든 고정비를 줄이겠죠. 고정비를 줄이려고 사람들을 해고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뜩이나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 해고당해서 실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또 소비하지를 못해. 그러면 점점점 국내 경기는 악화되면서 제2의 금융위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 자체가 이런 식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자체를 먼저 이해하고 인지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최근에 단기적으로 1, 2월 시장이 원체 좋았고 가뜩이나 2차전지 로봇 AI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달려갔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저거를 지금이라도 잡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다른 종목이라도 잡아보려고 계속 광기 어린 매수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만 보면서 가다가는 바닥에 돌뿌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뒤에 누가 쫓아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이럴 때일수록 더 뒤를 한번 내다보고 밑에도 한번 살펴보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신중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 라는 것부터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결국 또 한번 이 위기 뒤에 찾아올 기회가 있을 텐데 그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 봐야겠죠. 그 공부의 과정을 최대한 옆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서포팅 해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분명 뒤와 밑에가 있으면 앞에도 있기 마련이니까 다가올 기회를 계속해서 찾아보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조금은 불편했기에 외면하고 싶었던 국내 경제 위기의 상황 자체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근데 항상 종목보다 중요한 건 시장입니다. 시장이 무너져버리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주식시장인지라 여러분들께 오늘 종목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한 차례 해드린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 역시 곱씹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은 제가 저번 주 멤버십 방송에서 이러한 부분들 지금 현재 한국 증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위기이고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며 그 이후에 다가올 기회를 어떤 식으로 잡으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까지 싹 강의해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저번 주 멤버십 강의 한 번씩 보시고요. 최근 들어 멤버십 가입자가 너무 많이 늘어서 부자행복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멤버십 카톡방이 정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멤버십 카톡방을 이번 방을 오픈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자TV 부자행복이 멤버십을 가입했는데 아직 카톡방을 입장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부자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멤버십 카테고리 클릭하시고 나오는 멤버십 카톡방 링크 통해서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되셨길 바라겠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쫙 읽고요. 수익의 기운이 듬뿍 담겨있는 하트를 뿅뿅 하나하나 제가 다 눌러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 수익의 기운 듬뿍듬뿍 담아가세요.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되세요. 뿅.